네, 우리나라에서 구독료로 연간 수천억 매출 올리는 넷플릭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같은 빅히트 콘텐츠도 공급받아서 일석이조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는 중인데요. 세금은 쥐꼬리만큼만 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넷플릭스 같은 회사 세금 더 내게 만들 방법이 생겼다는데요.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코너에서 글로벌 기업이 세금 잘 안 낸다 이런 소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그게 사실 지난 6월에 G7이 이제 디지털세, 글로벌 법인세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적용돼야 되는 종류의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의 합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이번에 OECD와 G20이 주도한 포괄적 이행체계 화상총회에서 136개 나라 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Clearly, a tax revolution which will lead to less unfairness, to more justice, to more efficiency in the way we will tax the digital giants. 네, 그러니까 세금 이를테면 얌체들한테서 세금 더 걷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넷플릭스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작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한 4,100억 원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세금은 고작 21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요. 그 매출의 한 80% 정도를 본사 수수료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극도로 낮춘 겁니다. 그 구글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1조가 넘고 법인세는 2,800억 원 정도 냈어야 될 것이다라고 용해인 의원실에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구글이 공개한 건 법인세. 신고 영업이익이 150억 원에 불과하고 법인세는 97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추정한 게 2,800억 원인데 법인세 97억 원을 냈더니 정말 쥐꼬리만큼만 낸 겁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좀 화가 날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파는 상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우리 콘텐츠 보고 구독료를 내거나 아니면 그때 발생하는 광고료 수익으로 돈을 법니다. 옛날처럼 물건 수입해 와서 가게에 진열해두고 이걸 직접 파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만 알고 있고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대륙별로 세율 낮은 한두 나라에 모아서 신고하는 게 절세도 되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우리나라 매출의 대부분을 아시아 거점 싱가포르에 신고합니다. 애플,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에 외환은행 팔고 떠난 론스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세금 도둑 행태가 아니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일단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업에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매출 기준 그리고 이익률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들은 통상 이익률 10% 넘는 초과 이익의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영업장이 있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전부 다가 아닌 4분의 1일 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혁명적인 변화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절세를 하려고 지금처럼 다른 나라로 매출 옮겨 신고하는 회사 있다면 그 자체는 막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절세 가능한 나라들도 앞으로는 법인세율을 15% 아래로는 낮출 수 없어라는 규정입니다. 세금 낮춰서 기업 본사, 페이퍼 컴퍼니 유치하던 세금 인하 경쟁이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세 내야 하는 글로벌 이런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대상이라던데 글쎄요, 무관한 겁니까? 유관한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은 디지털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라는 다른 이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 빅테크 규제라고 생각하다 보니 반발을 했고 이 협의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정 기준 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대상을 넓힌 겁니다.
시작은 디지털세, 결국은 글로벌 법인세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도 갑자기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 그렇다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다가 좀 많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총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걸로. 글쎄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어떻게 이득이란 얘기인가요? 네,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한테서는 지금은 정말 쥐꼬리만큼 세금을 걷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아마도 글로벌 법인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밖에 내는 돈,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지요. 사실 이번 개혁은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니까 세금이 줄면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OECD도 15% 최저세율로 매년 179조 원의 세금이 세계에서 더 거칠 것이라면서 과세권 분배로 개발도상국도 재정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글로벌 법인세 도입은 2023년인데요. 예정대로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